그 이제 청소년 ADHD 그런 내담자가 왔을 때 이제 상담의 방향, 특히 이제 학교의 그런 자퇴 문제 이런 부분까지 있을 때 어떻게 좀 부분을 다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주제가 많아요. ADHD가 이렇게 ADHD만 있는 게 아니라 ADHD와 관련된 부가적인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자로서 이걸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정서적인 문제로 꼴보기 싫어요. 부모도 꼴보기 싫고 뭐 친구도 꼴보기 싫고 또 기억력 이런 것이 멍해요. 이렇게 해서 기억력이나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약물의 메디케이션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되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아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와서는 어떤 얘기냐, 꼴보기 싫다라는 이 문제만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만 와서 했는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꼴보기 싫은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우울한 것도 있고, 얘가 우울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이런 별게 이런 학교 가기 싫은 이런 것도 이제 학교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의 이슈도 있어서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하고 굉장히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서 부모와 이렇게 갈등에 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학교 문제 이렇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럴 때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이 바닥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ADHD의 약간 주의력, 그 다음에 이게 주의력, 그 다음에 부주의, 이것이 충동성,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이제 기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DHD의 기질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의력이나 충동성이나 지금 이런 가행 행동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건 신경학적인 어려움이구나 하고 이제 본인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상담에서 우선은 이 부분이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 이 ADHD에 대한 이 부분으로서 너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기억을 못 하거나 또 자주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또 멍하거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산만하거나, 아까 얘기하다 보면은 상담자들이 그러잖아요. 연인도 마찬가지, 부모가. A 주제를 얘기했는데 A 주제를 안 가다가 B를 가고 B 가다 B 다시 가고 B 다시 가다가 B6까지 B12까지 가버려요. 그게 이제 이 주의 산만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한 주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제가 바뀌는 거야. 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에서 또 호기심이 생기면 또 자극으로 또 흘러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상담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도 하다 보면 맨날 딴 얘기 하다 보면 상담이 끝나. 그 정도로 이게 산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맥을 잡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져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ADHD 상담을 하는 상담사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연인도 그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약을 먹을 때 좀 괜찮은데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야생마처럼 이게 그냥 아주 흐트러진 그 상태다. 그만큼 자극이 노출된다.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정적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이 자아가 너무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기본적인 ADHD의 1차적인 증상은 상담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겠죠. 메디케이션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2차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력으로 받았다 해서 본인 스스로 우울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 있고, 그 다음에 꼴배기 싫어서 내가 아주 그냥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막 아주 막 정말 너무너무 뭐 이렇게 싫어요. 이런 이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학교, 등교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선은 이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내담자가 가지고 왔던 호소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씩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림은 그려주되, 내가 상담에서 처음에 가져왔던 지금 어려움들의 내담자가 대부분 우울, 불안, 그 다음 분노, 짜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 늘 분노와 짜증이 나서 막 아주 막 그걸로 인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 분노와 짜증이 어떤 맥락에서 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는 내가 폭력을 당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렇다고, 뭐 그거를 먼저 뭐 12얘기에 대한 상담의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학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얘가 지금 뭐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 대해 자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얘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도 ADHD하고 관련되거든요. 이 주의력이 안 되면 학습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이 말을 계속 이제 이렇게 산만하게 하니까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맥락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야기 대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이 특징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왜? 주의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자극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성을 이해해 줄 친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쟤는 아주 이기적으로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그러고 친구를 지속적으로 맺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뭐 이런 이제 학교 문제를 다뤘다면,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아 존중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다른 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조금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 맥락을 그렇게 나누어서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ADHD 친구들은 ADHD뿐만 아니라 2차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맥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씩 방향을 잡고 하고 상담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상담의 방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도.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상담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의 이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ADHD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일주일에 50분 상담을 만나지만 부모는 사실은 24시간 나머지 일주일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지금 말한 가행행동, 충동성, 그 주의 산만, 이 행동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부모가 혼이 빠지고 정신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약간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부모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들이 굉장히 크세요, 부모가.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ADHD의 행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녀에게 자극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자극은 멈춰야 돼요. 그 자극이 뭐냐 그러면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은 ADHD 아이들에게는 그거는 자극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자극, 이런 자극들 있죠. 소리 막 지르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특히. 이런 것들은 이 아이들의 이 주의 산만이나 그 충동성에 기름을 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ADHD의 부모 상담에서는 아이가 하는 부분에 자극을 주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자극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극이 있어요. 이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막 말로 막 계속 이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선수예요. 이 말이 자극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들으면 기분이 너무 상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자극을 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그게 또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약간 애들끼리 이제 싸움하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이 ADHD에게는 그런 것들이 기름을 부어서 막 이게 막 되는데 부모들은 막 이걸 막 통제를 못해서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치료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구조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안 된다. 딱 단순. 이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럼 엄마가 화난다. 자, 이리 하자. 굉장히 간단 명료하면서 구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환기를 둬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하기 힘들죠. 하기 힘드니까 계속 이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 아이들에게는 거의 날마다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모 상담에서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그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 ADHD 하도 문의가 많이 와서 그 유튜브에 ADHD 그 영상을 부모들이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입니다.